이번 시간에는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에 전자기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그 속으로 전파돼 가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빛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아주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빛금친 이 영역이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 혹은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이제 위에서 그 성질이 정해지는 그런 영역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바깥에서 이런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X 디렉션으로 이제 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이 디스퍼시브 미디어 안쪽으로 이제 퍼져나갈 텐데요. 이제 그게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서서는 그냥 우리가 그 미디어 내에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나타내는 맥스웰 방정식을 풀었었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는 일종의 정상 상태의 솔루션을 구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입사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비헤비어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의상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할 거고요. 이 경계면을 이제 X가 0이라고 할게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까요? 이제 이 문제에서 푸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경계면에서 이제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점에서의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도착하기 전에는 여기는 아무런 전기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도착하는 순간, 그 순간을 이제 t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순간부터 여기에는 이렇게 진동하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을 일종의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내가 이제 이쪽을 X축이라고 하고, 일렉트릭 필드의 이제 진동 방향을 내가 Y라고 한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X가 0인 지점,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이제 들어오는, 입사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물론 이제 진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시간 의존성을 나타내는 매질 약간 안쪽이라고 해서 제로 플러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Y 방향. 그럼 이때 이제 FT, 뭐 X0는 이제 뻔하니까 생략하고, 얘는 시간이 아직 웨이브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면은, 자, 이렇게 진동하겠죠. 그래서 라지 오메가는 입사하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앵글러 프리퀀시.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이 미디어 내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맥스웰 방정식은 모든 솔루션 이제 플레인 웨이브의 리니어 슈퍼포지션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 이 바운더리 요 포인트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의 스트렝스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걸 오메가로 다 분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맥스웰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저 ft라고 하는 것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의 모든 앵귤러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찾는 거죠. 자, 요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f 틸다 오메가를 그럼 그냥 이렇게 삼각함수로 시누소이달하게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 오메가가 라지 오메가가 되는 그 컴포넌트 하나만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0초가 되기 전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었고 이게 모든 시간에서 이랬다 그러면은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 진동을 하니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모든 걸 할 때 이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이제 9절의 내용인데 9절에서는 이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를 하지 않고 여기 보신 대로 이제 리얼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그리고 좀 다소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하고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f 오메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성공을 했다. 그럼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fxt 이걸 내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fxt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fxt는 그냥 내가 여기서 f 틸다 오메가를 계산했으면 그 오메가 컴포넌트는 어떻게 전파하느냐? 자, 이렇게 전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f 틸다 오메가를 다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필드를 다 아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만만하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요거 혹시 이제 학부 때 수리물리를 이제 공부한 기억이 나시면 이걸 사실 이제 그 수리물리 때 배운 걸 이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자, ft는 t가 양수일 때만 0이 아니니까 적분이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만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면 적분이 너무 쉬운데 자, 여기에 이제 exponential i 오메가 t 이제 d 이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이면 디락 델타 펑션이 딱 나오는데 여기 0에서부터 무한대니까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적분하려고 보면 이제 사실 이 함수는 푸리에 적분이 안 되는 함수예요. 푸리에 적분이 되려면 그 함수의 절대값의 모든 시간에 대한 적분이 다 유한해야 되는데 사인의 절대값을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0이 안 되지. 유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것을 이제 적절한 이제 피지컬 인투이션을 통해서 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책에서는 뭐 다른 방식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내가 여기다가 원래는 없던 원래 들어오는 게 0에서부터 그냥 바로 사인 함수가 됐는데 내가 이런 거를 한번 도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 쓰는 것보단 여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델타 t 요걸 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델타는 0으로 가는 극한. 일종의 이제 이 이론은 이제 regularize 하는 건데, 약간 뭐 일종의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웨이브가 무한 시간 동안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t 이퀄 0에서 들어오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뭐는 이제 웨이브가 충분히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델타가 0으로 가니까 사실은 이제 델타를 0으로 극한을 취하면 처음 했던 그 이제 세팅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걸 왜 도입하느냐? 이제 이렇게 도입하면은 저 Fourier transform well defined 되고, 그래서 이 유한한 델타에서 모든 계산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델타가 양수이면서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적분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인 함수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익스포넨셜로 치환을 하고, 그럼 이제 지수 함수 적분이니까 이건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적분은 그냥 결과만 여기다 써드리면 2분의 1에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로 그 FT를 쓰면 도로 이제 역변화를 하면 되는 거죠. FT는 역변환으로, FT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역변환이니까 exponential I 오메가 t. 그럼 이제 2분의 1에 이제 d 오메가죠. d 오메가.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요 앞에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변수 치환을 할 텐데 요 앞에 있는 것을 얘네들의 적분을 저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로 가는 것으로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이 뒤에 있는 항과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이 똑같은데 그 i를 마이너스 i로 바꾼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하게 돼서 결국 이제 그 2파이가 빠졌네요. 그래서 두 항이 있는데 이 두 항이 그 결합을 하면은 2파이분의 1의 제일 리얼 파트에 이게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가 다 빠졌네요. 필기하면서 제가 노트를 보면서 필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 거는 그냥 뭐 이 함수를 Fourier transform을 한 거예요. Fourier transform을 이제 열심히 했더니 이게 돼서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x가 0일 때의 필드니까 그럼 이제 x가 0보다 클 때 필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메가 t 요 자리에다가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치환만 해주면 된다. 여기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뭐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적분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요 적분이에요. 요 적분의 의미를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뒤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제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 적분은 뭐냐면은 저 적분은 여기 이제 오메가 축이 있어. 모든 오메가 축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는데 오메가 축을 적분하는데 보시면 오메가는 실수죠. 그런데 내가 일부러 오메가를 이제 복소 컴플렉스 이제 오메가
축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적분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이런 적분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복소 변수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소 변수 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레지듀 적분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기 적분되는 양을 보면은 쟤는 폴이 있네요. 어디에 폴이 있습니까? 여기에 폴이 있죠.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오메가 빼기 I 델타 요 자리에 폴이 있는 거네요. 물론 이제 델타가 0으로 가니까 사실은 요 폴은 이제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칸투어를 하냐면 델타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이렇게 해서 요 위로 볼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요 적분을 하는 거야. 이런 칸투어 적분. 여러분 이제 복소 수리물리 때 칸투어 인티그럴 배울 때 뭐 이런 걸 좀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쟤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진짜 이걸 적분하면 진짜 이 적분을 하면 원래 오리지널 함수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t가 음수일 때 체크를 하는 거야. 적분이 제대로 그 프레 트랜스폼이 제대로 됐는지. t가 음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가 음수일 때는 이제 그 t가 음수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t에서 이게 양수네요. 그러면 만약에 오메가를 내가 이제 이 칸투어를 이제 이런 칸투어를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이런 칸투어 추가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빨간 칸투어에서는 오메가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양수니까 저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저것이 0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원래 그 적분에다가 빨간 걸 추가해서 적분을 해도 되고, 그럼 이제 이게 클로즈드 칸투어에 대한 적분이 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저기서 ft는 어떻게 되는 거야? ft는 그냥 이 클로즈드 칸투어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내부에서는 적분 함수가 다 어널리틱하네요. 폴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자동으로 0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t가 양수면 이제 t의 부호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번엔 칸투어를 이런 칸투어를 추가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 칸투어에서는 적분값이 0이니까 내 마음대로 추가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때는 어때요? 여기 폴이 하나 있네요. 그쵸? 폴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 값은 2파이 곱하기 리얼 파트 레지듀 적분에 의하면 2파이 I 곱하기 레지듀는 그냥 저걸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I 오메가 자리에 요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델타가 0으로 가는 극한점 이게 0이고, 그래서 결국 얘가 sin 오메가 t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후에 트랜스폼을 잘 한 거야. 우리가 이제 델타라는 걸 이제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델타라는 걸 집어넣지 않으면 그 적분할 때 여기 이제 싱귤러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타당한 그런 논의를 하면 내가 이 적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적분은 여기 싱귤러 포인트를 위로 이렇게 통과해서 하는 적분이 된다. 이제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프레 트랜스폼을 이제 발산하는 게 하나도 없이 잘 했고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웨이브가 어떻게 프로파게이트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